자, 의 보시면 개념. 자, 피의자 신문이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출석시켜서 신문하고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법적 성격 보시면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예요. 임의수사. 임의수사는 뭐예요? 상대방이 뭐 받고 하는 거예요? 동의 받고 하는 겁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무도 없고 출석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 그 밑에 관련 판례 1번은 별표 치시고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양가로 2번 피의자 신문의 방법. 자, 보시면 우리 조문에는 검사, 경찰관이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근데 보시면 사법경찰 리도 우리 하나 배웠죠. 사법경찰 리도 힘 되게 세다 그랬지. 실제로 사법경찰도 수사 다 한다 그랬지. 사법경찰 리라도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에서 피의자 신문할 권한이 있다. 2번 출석요구. 출석요구. 피해자에게 출석 요구할 때는 출석 요구서 종이로 발부합니다. 근데 종이로 발부 말고 필요한 때는 전화, 모사 전송이 팩스거든요. 팩스.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전화해도 되고요. 가서 직접 가서 오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출석 요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나는 궁금한 게 뭐가 궁금했냐면 그 밖에 상당한 방법에 시험에는 안 나와. 나는 출석 요구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나는 지금 내가 물어봤어. 현직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카톡 없을 때 했어요. 카카오톡이 없을 때 세대인데 카톡으로 출석 요구하면 장점이 하나 있거든. 무슨 장점이 있어요? 카톡은. 그렇지. 나는 그래서 카톡으로 출석 요구하는 경찰관이 있을까 내가 궁금했거든. 그래서 물어봤더니 하더라고. 실제에서도 카톡으로 보내더라고. 왜 그 밖에 상당하면 카톡은 좋잖아. 뭐가 없어져? 일자가 지워지잖아. 그럼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배웠어요. 그렇구나. 현직 애들이 잘 하고 있구나. 카톡으로도 출석 요구하고 있구나. 알았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 여기서 또 하나 나올 게 있죠. 출석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OX, X. 자, 뭐 시험에 설마 카톡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건 안 나와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구술로도 할 수 있고 전화 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3번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 주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알려줘야 된다. 기억.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질문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아예 대답 안 해도 되고요. 자기 원하는 것만 대답해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받지 않아요. 당연하죠. 진술 안 했다고 너 사형 이러면 안 되겠죠. 불이익받지 않고. 자, 근데 만약에 네가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진술하면 그건 당연히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가 말했으니까. 4번. 신문 받을 때 누구의 조력받을 수 있냐면 변호인 조력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고지하라는 게 진술거부권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위 사항을 알려줄 때는 진술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행사할 것인지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을 조서에 기재한다. 자, 다른 것은 너 사람 죽였니? 네. 돈 빌렸니? 네. 아니요. 이거는 그냥 타이핑으로 내가 치면 돼. 문답에서 내가 치면 되는데 요 변호인에게 진술거부권 고지했는지 여부는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답변을 피해자가 네 들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자필로 기재하거나 검사 또는 사경이 그 부분을 들은 대로 타이핑을 쳤으면 거기다가 뭐를 하도록 되냐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라는 거야.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안 중요한 부분이야.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럼 그 밑에 판례 별표 치시고. 자, 두 번째 줄에 자,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 부분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빠져 있다면 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그럼 잘못한 거지. 법 안 지킨 거지. 증거로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증거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증거로 못 쓴다는 거고. 자, 동그라미 4번 신문사항. 피의자 신문할 때 수사기관은 먼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옛날에 이제 호적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게 등록기준지입니다. 주거, 직업을 물어서 피해자가 틀림없는지 확인한다. 이를 인정신문이라고 하는데 자, 밑줄 치실게. 밑줄 치세요. 이 인정신문도 뭐의 대상이 되냐? 진술거부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진술거부권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쌩까도 된다는 거야. 경찰서 불러서 출석요구 불러서 왔어요. 이름이 뭐냐? 너 뭐야? 아무것도 얘기 안 해. 너 사람 죽였니? 대답을 안 해. 이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네 글자. 왜? 왜? 뭐라고? 누가 그랬어? 임의수사니까. 임의가 무슨 뜻이야? 상대의 동의받고 하는 거니까 임의수사니까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
인정신문이라는 거, 이름이 뭐냐, 주소가 뭐냐, 직업이 뭐냐, 이것도 뭐 할 수 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시험 문제 뭐라고 속이면 틀리겠어요? 인정신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OX, X. 자, 이게 또 하나 문제입니다. 자, 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검사 또는 사경은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피의자 아닌 자와 또 뭐도 하냐면 대질. 영화 속에서 봤죠? 드라마에서 봤죠? 대질도 할 수 있다. 자, 5번. 피의자 신문의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검찰청 수사관 등을 참여하게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신문할 때는 사법경찰 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밑줄 치세요. 아직 시험은 안 나올 텐데 이게 팀으로 된 이유가 있어요. 팀으로. 그래서 여기 경찰관이 수사하고 있으면 여기 앉아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앉아 있어야 돼요. 엄청 귀찮겠지. 여기 있으면 옆에 한 사람 앉아 있어야 돼. 여기 있으면 한 사람 앉아 있어야 돼. 싫겠지. 엄청. 네 사건, 네 사건이 내 사건, 내 사건이 없으면 좋겠지. 그래서 저 옛날에 경찰할 때 우리 이렇게 팀으로 돼 있는데 여기다 이제 완전히 기억도 다 난다. 자, 여기 이제 박스에 요만큼 이 공용 책상 같은 게 있잖아요. 공용 이렇게 중간에 막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내 도장을 하나 파가지고 여기저기 하나 주고, 이 부장님도 도장을, 자기 도장을 여기 하나 파서 줘요. 뭐 할지 지금 느껴지지 지금? 피의자 신문하고 여기 참여했다고 써야 되거든. 그러면 그 앞에서 옆에, 야, 내가 맨날 조사할 때 옆에 없잖아. 마찬가지로 여기 조사할 때 나 없잖아. 당구 치러 갔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꺼내서 도장을 꾹 찍어요. 나도 참여했다 옆에서 찍어.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알려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이거 아직 판례 없어. 판례 없는데 나중에 한 번쯤 판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도 경찰관들 이거 안 지키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이게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 사건 할 때는 당연히 앉아 있지. 근데 짜증나는 게 뭐냐면 6시 넘어서 조사할 때. 자, 너 나의 팀원이야 지금. 나 6시까지 조사하는데 조사 이제 퇴근 시간이야 지금. 옆에 내가 여기 앉아있으면 옆에 앉아있어야 된다니까. 참여하라고 돼 있잖아 지금. 조사받는데 지금 6시 넘어가는 거야. 나 지금 이거 조사해야 돼 지금. 근데 너 어떨 것 같아? 6시 딱 되는데 퇴근 시간인데. 귀찮지? 그럼 나 째려보지. 그 지금 앉아 참여 이거잖아 지금. 얘 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거. 이게 이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쓱 퇴근하면 또 작성하고 찍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찰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야. 이게 지금 아직까지 판례가 없어서 그런데 나중에 문제 한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판례 한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무 퇴근할 때 사람 없을 수, 자기 팀은 없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얘기하는 거고. 자, 동그라미 6번 별표 치시고 이게 시험 나와요. 이게 한 문제짜리, 여기 한 문제짜리, 여기가 밭이에요. 여기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뭔지 알지? 법정대리인 뭔지 알지? 자, 직계친족 위, 아래 얘기했지? 형제자매, 신청이죠. 여기다가 뭐라고 쓰고 X표 치냐면 동거인하고 고용주 쓰고 X표 치세요. 동거인, 고용주를 끝에다 살짝 잘 집어넣어요. 동거인하고 고용주 듣고 X표 치세요. 동거인, 고용주 쓰고 X표 치세요. 동거인하고 고용주는 어디 들어가냐면 나중에 뒤에 적부심하고 보석이라는 데 들어가요. 근데 여기다가 변호인 참여 신청권자에다가 동거인, 고용주 넣고 X표를 딱 쳐두시고, 미리 공부 안 해두면 작살납니다. 동거인, 고용주 넣고 X표 치셔야 됩니다. 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거나, 접견에 사선 끊어주고, 접견은 단둘이 만나는 거라고 했죠. 신청하면 접견은 몇 % 시켜줘요? 100% 시켜줍니다. 접견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100% 참여는 아니에요. 8에서 90%입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OX, X. 뭐라고 돼 있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까지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답이, 이게 아주 받칩니다.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는 누가 먼저 지정한다? 피의자. 두 번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뒷부분을 잘 봐야 되죠. 지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피의자도 지정하지 않고 수사기관도 지정하지 않으면 몇 명이 들어올 수도 있다? 2명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 얘기고. 자, 첫 번째 판례 별표 치시고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했다. 잘못했죠? 위법하죠?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극이란 얘기는 없다는 얘기고. 2번. 자, 그러면 피의자 신문 변호인 참여 제한 요건인 정당한 사유는 뭐냐? 두 번째 줄.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으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에 대해서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아라. 자,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시를 따르지 않았음을 이용해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자, 저리 앉아. 변호인 저리 가서 앉아. 이 새끼야, 가. 저쪽에 앉아. 안 가? 너 나가 이 새끼야. 이거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변호인 참여권 침해했다는 것이고. 자, 3번. 자, 이게 별표 치시고 2018년도 채용 우리 기출문제입니다.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자, 변호인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고. 4번 판례 별표 치시고. 자, 이렇게 앉습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앉는 잘 보셔야 됩니다. 피의자가 앉고 변호인이 앉았는데 이게 이제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 또 되게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되게 싫어해 또. 왜냐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러고 쳐다보시니까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의자 여기 앉지 마시고요. 저 뒤에 앉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뒤에. 이렇게 했어.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 이 변호인 여기 앉지 말고 저기 앉아. 아우 불편해. 저 앉아. 여기 앉으라고. 여기. 이 뒤에 변호인 앉으라고 하는 거야. 뭔지 알겠지 지금? 이렇게 뒤에 앉는 거를 뭐라 부르냐면 후방 착석이라고 불러. 지금 검사 있고 피의자가 조사받고 저 뒤에 변호인은 그 뒤에서 쳐다보고 한 템포 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저 어떤 상태인지 그려져 지금 현재? 저 뒤에 앉으세요 이런 거. 후방 착석. 이거 되냐는 거야 이거. 조문에는 없잖아. 뭐 옆에 앉으라 뭐 뒤에 앉으라 없잖아. 그래서 검사가 저기 그 뒤에 여기 앉아. 이거 되냐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근데 만약에 변호인이 뒤에 앉으면 저 앞에 지금 머리 뒤통수밖에 안 보이지. 그럼 피의자를 조력을 줄 수 있냐 없냐? 없죠. 얼굴 제대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 후방 착석 요구는 위법하다 적법하다? 위법하다. 자, 별표 치고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검찰 수사관이 4번 판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에게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것은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적극적으로 조언과 상담을 요청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거나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제시한 서류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후방 착석 요구는 변호인의 자유로운 피의자 신문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였다. 자, 후방 착석 요구는 위법하다 적법하다? 위법하다. 자, 정리했고. 어느 쪽에 니은 지문. 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에 의견 진술. 아까 배웠죠? 의견 진술 언제 한다? 신문이 끝난 후에.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이의제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자, 의견 진술 중간에 하고 싶으면 뭐 받아서 해라? 승인 받아서 해라. 승인 없어도 중간에 의견 진술할 수 있다. OX, X 설명했고. 자, 디귿 지문도 별표 치고 잘 나와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해서 피의자 신문 조서에 밑줄 쳐야 됩니다.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에 자, 법을 만들면서 기재할 수 있다라고 법을 만들어봐. 조서에. 자, 경찰관 기재할 수 있다. 그럼 나는 어떨 것 같아? 기재 안 하지. 만약에 여러분이 엄마가 야, 아들아 공부할 수 있다 이래. 근데 게임하고 있어. 그래서 엄마가 문 열고 야 이 새끼야 너 공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공부 안 하고 게임해?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거야? 뭐 임마? 이러겠지. 공부 안 하자. 뭐 엄마 뭐 말도 안 소리 하자. 이러겠지. 엄마가 분명히 뭐라고 했어? 공부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나 지금 공부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뭔가를 당위적인 명령 같은 거 만들 때는 이 조문을 만들 때는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만들어 놓지. 기재란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은 뭐로 돼 있냐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예요. 이 경찰관한테 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왜 안 썼어? 그럼 뭐라 할 거야? 할 수 있다며. 네가 썼잖아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법에 지금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법은 뭔가를 당위적으로 뭔가를 시키는 것이지 기재란 단어 나오면 웬만하면 뭐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낚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시험장 가서 정 모르는데 기재란 단어가 나왔다. 근데 기재할 수 있다고 나왔다. 그러면 이 개새끼 이 새끼 틀렸구나. 이거 찾으라고. 그러니까 낚는 거야.
조문에는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 기재하여야 한다. 자, 이런 학생들이 있어. 뭐만 나오면 하여야 한다만 나오면 혹시 할 수 있다 아니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내가 찍어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내가 나올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걸 아주 잘 속이는 쟁점에서 별표를 치라고 했습니다. 자, 7번에 보시면 특별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에서 자, 신뢰관계인 동석제도인데 두 명이 달라요. 피의자는 자, 아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뭐라고 돼 있냐면 동석하게 할 수 있다요. 자, 신뢰관계는 동석하게 할 수 있다는데 이거 뭐라고 쓰면 틀리겠어요?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OX, XX. 피해자도 뭐라고 돼 있냐면 동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예외가 하나 있어.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얘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뭐라고 되냐면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아씨 힘들어. 자, 촬영 되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나이스. 딱 표정이 생겼어요. 촬영 됩니까? 해서 오케이, 잡았습니다. 자, 피의자는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피해자도 동석하게 할 수 있다는데 13세 미만하고 장애인은 뭐라고 돼 있다?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장난질 내기 쉬운 거 뭐 장난질 내기 쉬워? 피의자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OX, X. 자, 그럼 두 개 나눠서 봅시다. 지금 피의자 단계니까. 자, 그리고 어디 있냐면 그 7번에 보시면 7번에 특별보호를 요하는 자라고 돼 있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하는 경우 뭐 피의자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 이런 건 뭐 쳐다보지 마시고 뭐 연령 성별 국적 뭐 이런 쳐다보지 마시고 뒷부분에 동석하게 할 수 있다. 피의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아직 거의 다 안 한 거예요. 그 89쪽 보세요. 89쪽 4번. 자, 이번 피해자예요. 피해자. 89쪽에 자,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에서 기여 수사관계는 찾으셨죠? 범죄로는 피해자를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 참고인의 연령, 심신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 동그라미, 신청 동그라미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를 뭐 할 수 있다?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원래는 할 수 있다예요. 다만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뒷부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차이점 느껴져요? 자, 원칙은 뭐예요? 동석하게 할 수 있다. 피해자이고 13세 미만 장애인이면 동석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다? 하여야 한다.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서 자, 아까 7번 특별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위에 보면 리을 지문도 안 했어요. 리을 지문 별표 치시고 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켜요. 자, 이 새끼 꼴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했어. 변호인 나가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하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두 번째 줄에 준항구라는 거 동그라미 치고요. 아마 시험 지문에서 엄청나게 볼 거예요. 아직 당장은 준항구가 뭔지는 안 가르쳐요. 이걸 준항구를 알기 시작하면 정말 보통 항구, 즉시 항구 다 가르쳐야 돼요. 말도 안 돼. 저 형사법 뒤에 있는 걸 나중에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그냥 준항구라고 용어 자체를 암기해 두시고 자,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하면 뭐로 불복한다? 준항구. 단어 외우듯이 외우셔야 됩니다. 선생님 준항구 알고 싶어요. 검색도 하지 마. 기다려. 정 궁금하시면 제가 기초 강의 2시간짜리 찍어놓은 거 있는데 그거 보지 마. 별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내가 준항구가 뭔지 알려줄게. 지금은 알라고 하지 마. 지금 알라고 하면 밑도 끝도 없어. 이게 쟁점이 뒤에 있는 쟁점이 밑에 앞에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살짝 넘어가고 조금 외우라는 거 조금 외우고 시간이 때가 되면 알려줘. 지금 뭐 공소기각 판결을 설명하잖아? 이것도 1시간짜리야. 준항구, 즉시항구, 보통항구 구별한 거 알려주면 이것도 1시간짜리야. 그럴 필요가 없어. 때가 되면 내가 알려줄 테니까 기다려. 궁금한 거 나온다고 중간에 멈칫멈칫하지 말고 기다리시고 시간이 지나면 알려줄게. 자, 이거 뭐라고 맨날 속이냐면 즉시항구로 속이니까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밑에 첫 번째 판례. 자, 피의자 신문 시 신뢰관계자 동석 관련 판례. 자, 구체적 사안에서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잘 나옵니다.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허가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한다. 자, 이제 중요한 건데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도 자, 아까 배웠지? 내가 나가라고 했죠. 분명히. 대신 진술하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죠.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잘했지 그지? 나쁜 거 없지? 소리는 질렀어. 내가 소리는 질렀어. 내가 인정하는데 욕 안 했어.
욕 한마디도 안 했어. 욕 안 하고 나가세요라고 했어. 그지? 대신 진술하면 안 된다. 나가세요. 이랬어. 나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 지금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빡쳤어. 진짜 짜증나가지고 진짜 뒤진 줄 알았습니다. 자,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건 피의자의 진술일까요?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일까요? 그렇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이라는 얘기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이기 때문에 그 사람, 동석한 사람에 대한 진술 조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죠? 지금 동석한 사람에 대한 조서라는 거야. 그러니까 동석한 사람에 대한 요건을 갖춰야지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자, 8번.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의 작성. 이제 쉬운 거예요.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한다. 피의자 신문 조서는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거나 읽어서 들려주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서 증감 또는 변경 청구 등 이의 제기하거나 의견 진술할 때는 조서에 추가로 기재한다. 뭐 더할 얘기 있나요? 근데 더할 얘기 있다 그러면 쓰란 얘기야. 써준다는 얘기야. 그 다음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고, 그 밑에 조서에 대해서 이의나 의견이 없다. 피의자라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고, 마지막에 씁니다. 마지막에 더할 얘기 있나요? 그러면 막 진짜 피신조서 작성하고요. 더 할 말이 있나요? 그럼 거기다 막 검사님, 뭐 경찰관이요, 똑바로 조사도 안 해주고요, 막 이러고 막 쓰는 애들도 있어. 막 쭉쭉쭉 쓰니까 더 할 말이 있으면 쓰세요. 편하게 쓰세요. 그러면 대부분은 아니요 이렇게 쓰거든. 할 말 없어요. 쓸 거 없어요. 그러면 아니요라고 쓰세요. 이러면 되는데, 할 말이 있어요. 막 여기 있는 경찰관 김대환 경찰관이요, 뭐 똑바로 맞춰고 막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어.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냥 남겨두고 쓰라고 하는 겁니다. 니은. 자, 피의자가 조서에 대해서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할 때는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고, 조서의 간인이 뭔지 아세요? 간인. 접어서 붙여요? 접어서 도장 찍어요? 이거 왠지 조사 당해본 것 같은데. 어디서 조사를 당해봤어요? 나는 전직 경찰이 딱 느끼면 감 있다고. 이거 이거 손동작이 탁 접어서 나오는 게, 이거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일로 작성을 해봤어요? 회사요? 어느 회사? 경찰청이요? 계약서 찍을 때요? 계약서 찍을 때 맞아요. 계약서 찍을 때 두 장이 일치됐다는 거, 그러니까 연결되었다는 거 증명해서 중간에 도장을 찍어요. 이렇게 찍어요. 두 장을 찍고, 우리 부동산 계약서 같은 거 할 때도 매수인하고 매도인 중간에 도장 이렇게 찍는 거 아세요? 그거 중간에 찍는 게 연결됐다는 거. 왜냐면 페이지가 연결됐는데 1페이지부터 10페이지인데 중간에 가짜로 끼워 넣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맞고 중간에 연결됐다는 도장 찍는 걸 간인이라고 합니다. 수상한데 하여튼 이게 간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찍혀 있어야 돼. 이게 간인이 빠지면 이거는 제대로 잘못된 거죠. 이건 적법한 조서가 아니고 또 증거로 못 쓰는 거야. 이게 간인이라고 부르고, 김영란인 서명은 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자, 디귿침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오후 2시 와서 2시 40분까지 조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읽어보라고 하거든. 그래서 2시 30분부터 2시 40분까지 읽어봤습니다 라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록하거나, 기록은 이렇게 안 하고요, 실제로는 서면 줍니다. 별도의 서면에 A4 한 장을 줘요. 그럼 언제 왔고 뭐 더 할 얘기 있나요? 이런 거 적어서 내요. 그 한 장을 주면 스탬프로 이렇게 딱 집어놔요. 그게 세트로 가져야 돼. 피신조서하고 요 서류 서면이 있거든. 언제 왔고 언제 조사받고 열람하고 했습니다. 이거 딱 적어주거든. 그걸 줍니다. 기록하고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자, 9번 피의자 진술의 영상 녹화라고 되어 있는데, 영상 녹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수 있다. CCTV로 찍을 수 있어요. 하야 한다 아닙니다. 다만 피의자 같은 경우 영상 녹화할 때 뭐를 하냐면 미리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피의자하고, 뒤에서 또 배우겠지만 피의자하고 피고인하고 달라지는데, 피의자하고 참고인하고 달라지는데, 영상 녹화는 시험에 뭐 제일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엄청 쉬워요. 피의자는 뭐만 하면 되는 거냐면 미리 영상 녹화합니다 라고 알려주면 돼요. 그 다음 피의자 아닌 참고인은 뭐 하는 거냐면, 뭘 받아야 되냐면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 자, 영상 녹화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동의 받아야 돼. 차이점 알겠지? 피의자는 뭐만 하면 돼? 그 다음 참고인은 뭐 해야 돼?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럼 시험 문제 뭐라고 나왔어? 우리 시험에 나온 거, 피의자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피의자 아닌 자 참고인이거든. 참고인에게 고지하면 된다. OX, X. 뭐 속이는 거 되게 쉬워. 피의자와 피의자 아닌 자, 이게 참고인이지. 아닌 자를 영상 녹화할 때는 동의받아야 된다. OX, X. 뭐 맨날 속이는 거. 피의자 아닌 자를 할 때는 고지만 하면 된다. OX, X. 뭐 아주 징그럽게 받쳐요. 아주.
정확하게 구별하면 되죠. 피의자는 뭐? 고지. 피의자 아닌 자 참고인은 뭐? 동의. 끝났어. 자, 조사의 개시부터 조서 종료까지 전 과정을 그 과정 및 객관적 정황 영상 녹화해라. 자, 니은 보시면 거기서 판례 기출된 거 봤죠? 2015, 2016, 2017, 2018년 연달아서 4번 다 나왔죠. 맨날 나와 이거. 맨날 나오는 게 빠지지 않아요. 매번 나오는 거예요. 피의자시면 맨날 나오는 겁니다. 자, 니은 영상 녹화 완료될 때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자, 그 다음 또 시험 잘 나오는 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그 안에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죠? 영상 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다. 요구가 있으면 보여주라는 얘기야. 근데 봤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자, 녹화가 됐는데 1시 10분부터 1시 10분, 12분까지 제대로 녹화가 안 되고 지지직 소리가 납니다. 제 말투가 제대로 녹음이 안 됐습니다. 말소리가. 라고 얘기하면 그 말한 부분을 또 영상 녹화하느냐? 아니면 그렇게 자 1시 10분부터 1시 12분까지 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느냐? 차이가 있죠. 내가 뭔가 어필한 것을 찍을래. 어필한 것을 종이로 남길래 이 쟁점이거든. 자, 보세요. 네 번째 줄에 이의를 진술할 때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한다.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게 거기죠. 주의. 이의를 진술할 때는 별도로 영상 녹화하여 첨부한다. OX, X. 뭔 말인지 알겠어? 어필할 때는 찍으라? 찍지 말아라? 찍지 말고 뭐라고 써라? 어필할 때는 종이에 남기면 된다. 자, 디귿 지문이 원래 진짜 중요한 건데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자, 이 영상 녹화물을 어느 용도로 쓰느냐가 쟁점인데, 영상 녹화물은 두 가지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로 쓰면 안 되냐면 유죄되는 증거 본증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로도 쓰면 안 되냐면 탄핵 증거, 아직 가르치진 않았는데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일단 가볍게만 기억하시고, 영상 녹화는 기억 환기용. 아, 내가 뭐라고 말했지? 확인하는 정도.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서 보는데 아직 이거 배우지 않아서 몰라요. 성립의 진정 성립하고 똑같은 용도인데 요 기억 환기용하고 성립의 진정 두 가지 용도는 사용할 수 있고, 뭐로 사용할 수 없냐면 본증이나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요. 아직 용어가 뭔지는 몰라도 돼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만 기억하시면 나중에 두 번째 정도 볼 때는 진짜 허접한 얘기, 별것도 아니에요. 진짜. 영상 녹화를 본증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 저번에 그 드라마 중에 한 2년 정도 됐나? 드라마 중에 그 누구지? 그 부부가 그 대상 받은 애들 있잖아. 그 KBS인가 그 막 그 추리소서 검사 나오고, 아 있잖아 부부, 피고인 보시면 드라마 피고인 안 봐요? 피고인 몰라요? 피고인에서 그 검사가 협박당해가지고, 검사인데 협박당해서 자기 애를 죽였다고 그 오해받아가지고 수사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뭐야 어항 속에다가 뭐 그 화일 집어넣고 뭐 이랬던 거 있었잖아. 피고인 그때 많이 봤는데 피고인 알아요? 그 권율이 그 국선 변호사로 나오고 지성 나오고 그래. 지성 나오고 알죠? 모르시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 장면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지성이 그 범인으로 오해받았던 장면이 있었거든. 그래서 지성이 나중에는 무죄를 증명을 해. 무죄를 증명하는데 검사가 잠깐 그러더라고. 이 드라마 쓴 애가 검사 잠깐 하더니, 자, 이게 자기를 뭘 보여주겠다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지성이 유죄가 나왔어. 근데 2심에서 무죄 증거를 막 밝히고 있는데 검사가 잠깐 그러더니 이 CCTV를 보래. 근데 조서를 작성하는 장면 중에 중간에 협박 전화를 받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죽였다고 자백하는 장면이 나와 거기에. 에이, 재미없다 하지 말자. 자, 그 자백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런 거 CCTV로 보여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거는 뭐로 사용할 수 없다?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경찰하고 피의자고 조사했던 영상 녹화한 것을 유죄 증거나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영화 보면, 그 드라마 보면 갑자기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딱 분위기가 지성이한테 굉장히 유리한 분위기로 막 쏠리고 있다가 무죄분이 나오다 갑자기 검사가 잠깐 이 CCTV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막 법정에서 막 보고 있어. 보더니 판사가 유죄 선고한다고. 피고인 보시면 피고인. 이 장면 알죠? 안 봤어요? 알지? 자,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장면 나오는데 그 유죄 증거로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그 영화 잘못된 거야. 그 드라마 장면에서 그럼 판사가 제지했어야지. 뭐라고 제지하냐면, 야, 이거 영상 녹화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거기 있는 권율이 그 뭐라고 해야 돼? 거기 영화 보고 아 이거 뭐 하세요? 영상 녹화하면 뭐로 쓰면 안 된다? 본중으로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뭐 하나도 그런 놈이 없어. 그 검사 새끼는 지가 형사법 잘할 거 아니야? 그럼 얘기하지.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영상 녹화하면 뭐로 사용하지 못한다? 본중이나 탄핵증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지성이도 지 변호사는 검사 출신 변호사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이 있습니다. 얘기하지. 영상 녹화하면 뭐로 사용하지 못한다? 본중이나 탄핵증 사용 못한다. 그 권율이 뭐에 병신같이 손들어야지. 판사는 뭐 하는 도대체? 거기 씨 법조인이 몇 명이 있는데 제대로 대가리 박힌 새끼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나 보면서 막 빡쳐가지고 씨 뭐야? 이거 씨 영상 놓고 야 검사의 병신아 이 병신 새끼 네가 임마 영상 녹화면을 안 되잖아 임마 본중으로 하면서 못 쓰잖아. 야 피고인 지성이 병신아 손들어야지 새끼야. 영상 녹화하면 유죄로 못 써. 야 판사의 병신아 왜 거기 있어? 야 권율이 뭐해 이 병신아 빨리 손들어. 아무도 안 해. 아무도. 그리고 유죄 선고하자. 그래서 나는 막 뻑치면서 또 병신 지랄하네. 또 막 이렇게 영상 녹화하면 유죄 증거로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탄핵 증거로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아씨 이 쉬운 거를 말이야. 그죠? 이거 누구 잘못이야? 이 드라마 작가 쓴 새끼가 모르니까 이렇게 됐죠. 그죠? 하여튼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런 장면. 자, 요게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를 설명했습니다. 자, 디귿찜은 영상 녹화물은 공판 단계에서 성립의 진정 성립 용도로 사용되고 기억 환기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그 주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본증이나 탄핵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기타 임의 수사하기 전에 앞으로 넘어오셔가지고 내가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그 84쪽에 양가로 1번 판례 하나 있는데요. 자, 여기다 씁시다. 자, 얘가 이제 구치소에 피의자가 구금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어요. 구속. 내가 검사입니다. 검사가 부르는 거야. 야, 너 구속됐는데 검사실로 와라. 구치소에서 검사실로 와라. 그러면 보통 뭐 하냐면 내가 피의자 신문하거든요. 그러면 교도관이 얘를 딱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와요. 와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검사실로 들어와요. 그리고 검사는 처음에 이제 진술거부권 있습니다 라고 고지하고 인정신문 같은 거 하고 뭐 막 물어봐. 이렇게 해서 피의자 신문이 진행이 돼. 근데 얘가 이 피의자가 공부를 좀 했나 봐. 공부 좀 했어. 형사법 김대한 형사법 좀 봤나 봐. 그래서 검사가 야 이 피의자 신문할 테니까 검사실로 와 이랬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얘 지금 구속된 상태야 지금 영장에서. 검사님 이러는 거야. 피의자 신문은 임의 수사 아시죠? 저는 동의하지 않을래요. 이런 거야. 그리고 제가 보고 싶으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갈 사람을 데려가는 구인이라고 부르거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오세요. 요거 밟아오면 내가 검사실까지 가겠습니다. 아 교도관 나 손대지 마. 나 지금 안 가. 나 손대지 마. 검사가 부른 검사는 뭐야? 임의수사 니네 알잖아. 형사법 공부하고. 나 검사실까지 안 가. 가려면 일단 나 검사실로 데려가는 새로운 영장 하나 갖고 와. 아니면 검사 보고 오라 그래. 나 보고 싶으면. 나 여기 가만히 있을까. 손대지 마. 검사 보고 오라 그래. 이거야. 대박인 새끼가 하나 나왔지 지금. 지금 뭔지 알겠지? 아 피해자 신문 하고 싶어? 그래 와 검사 와. 네가 와 이 새끼야. 이거야. 피해자가 지금 구치소로 검사 오래 지금. 그리고 자기 가려면 새로 영장을 판사가 새로 영장 하나 밟아오래. 그럼 내가 검사실로 가주겠대. 어때요 여러분? 어떤 새끼야 이거? 형사법 공부 진짜 많이 했지 얘. 그죠? 피해자 신문 임의 수사를 다 활용하는 거야. 지금 교도관이 지금 들어보니까 자기도 형사법 공부했거든. 거의 형사법 공부했으니까 교도관이 된 거잖아. 어디서 배운 게 있거든. 피의자 신문 줘서 피의자 신문 임의 수사. 아 그렇구나. 이거잖아. 지금 뭔지 알죠? 지금 그러면 이게 필요한 건가 쟁점입니다. 판례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새로 발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일단 어디까지는 강제로 데려와라. 검사실까지 와라. 언제부터 임의 수사냐? 피의자 신문 이때부터 임의 수사니까 이때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너 싫으면 가면 돼. 그럼 나는 또 피의자 신문하면 또 데리고 와. 싫으면 가. 데리고 와. 가 싫으면 가. 데리고 와. 싫으면 가. 계속 하라는 거야 이거. 일단은 와 이 새끼야. 검사가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겠다 움직이지 않겠다? 움직이지 않겠다. 이 판례. 별표 치시고 잘 나옵니다. 자, 그 양가로 1번의 세 번째 줄에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 그 동그라미. 그러니까 기존의 구속영장에 의하여 자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뭐라고 쓰면 틀리겠어? 새로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구인할 수 있다. OX. 구인영장 새로 발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로서? 기존의 그 구속영장에 의하여 검사실로 데려올 수 있다. 양가로 2번.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의자 신문 절차는 임의수사니까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그 다음에 또 진행하면 된다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